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을 설명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승윤 기자 잠시 뒤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처리하느라고 좀 바쁜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승윤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 무인기 엊그제 우리 영공으로 들어와서 휘젓고 돌아갔는데, 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현안 보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브리핑하기 전에 스튜디오가 굉장히 휑하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리면서 예. 지금 이승윤 기자께서 오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브리핑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이 군 수뇌부에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대비 태세 등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이 장관이 26일 낮 12시 10분경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12시 12분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지금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산까지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 단계별로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승윤 기자님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취재하다 가지고 아니, 네. 숨이 안 차지는 않는 것 같아요. 휘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어났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현안 네. 보고 내용 브리핑하기 전에 일단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2년 반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도 이제 하늘색 그 무인기가 이제 청와대를 넘어서 이제 그 부근에서 그때 추락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무인기 이제 그 감시를 강화한다. 그리고 무인기는 무인기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헤론이라는 그 기종을 저희가 도입하기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육군에서는 이제 드론봇 부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드론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플러스 로봇 부대라고 해서 드론봇이라 부르는데 네. 그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좀 여실하게 증명이 된 것은 드론을 우리가 공격하는 수단으로서는 지금 충분하게 많이 훈련도 시키고 지금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방어하는 게 아직 취약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드론을 드론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바늘 갖고 바늘 맞추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이제 방패가 차라리 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막는 게 편하지 이게 드론으로 드론 막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드론으로 드론을 맞추려면 이 뛰어난 조종 기술과 함께 이 조그만 거를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드론을 막는 게 일단 범용인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제밍 그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를 네. 이용해서 그 지향성 그 전파를 방해 전파를 쏘면은 이제 얘가 지령을 받는 걸 멈추고 통신이 차단이 통신이 차단돼서 이제 우리 지령에 따르게 되는 그런 네. 이 스턴건 비슷한 그 총이 있고 총 비슷하게 생긴 전파 무기가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그걸 개발한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또 우리나라에 일부 도입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호복합이나 아니면 뭐 헬기나 이런 게 출동해서 이제 추락시키거나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지금 소형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잡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미사일로 잡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게 계속 뚫리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은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회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또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워낙 작은 북한은 우리나라가 언제나 잠수함이나 군함 전력이 강하니까 잠수정 같은 그러니까 작은 걸로 이제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못 갖춘 굳이 갖출 필요 없는 허접하지만 작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큰 그물망을 좀 빠져나가서 이번에도 허점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난 이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허점이 드러나서 드론봇 부대도 창설했지만 아직도 맞지 못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육군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히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드론 부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네.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주로 것이 공격용입니다. 수비용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공격용은 정말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자폭 드론도 있고 그리고 뭐 미리 경계용으로 정찰용으로 가는 드론도 있고 정말 드론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한 몇십 분밖에 못 날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날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비행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이제 사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북한보다 더 많이 휘저을 수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뭐 신사적으로 우리는 뭐 법대로 하다 보니까 국제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휘젓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럴 거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휘젓자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건데 뭐 속은 시원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또 국제법을 어기면서 예.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 내용도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드론부 부대라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드론부 부대가 공격 부대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장사정포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그걸 지금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에 대한 방어도 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하루에 5만 발씩 쏘던 러시아가 결국 이제 이 방어를 잘하는 우크라이나군에 이게 별로 효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미사일 재고가 떨어져서 하루에 2만 5천 발씩 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이란에서 이제 그 드론을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공격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공격용 드론이 굉장히 큰 효용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가격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도 한 2만 달 한 개 2만 달러인데 이게 하나 1억 정도 되거든요. 원래 미사일은. 근데 우리 2만 달러 얼마니까 물론 환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2천만 원 정도죠. 3천만 원 정도고요. 비싸봤자. 그러니까 굉장히 효용이 있는 거죠. 3분의 1 내지 4분의 1 가격으로 미사일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또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이 지금 이 드론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장사정포를 우리가 주시하고 봤는데 이번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좀 모멘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드론에 대한 방어망과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도 미사일 못지않게 장사정포에 맞지 않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갖춰야 된다는 걸 일깨워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정찰할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조기에 창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엊그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라고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승윤 기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드론봇 부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드론 부대가 이미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9월 이미 육군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이 됐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라면서 이번 사태는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있는 시스템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오늘 이제 긴급 현안 보고에서도 사실 네 탓이다. 여야가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고 여야 대통령 가릴 것 없이 다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모 단체에서 이제 그 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였잖아요. 내 탓이요. 좀 내 탓이요 하면서 좀 스스로의 잘못을 좀 돌아보는 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그래도 전 비서관이고 좀 책임이 있는 분이면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때 잘 갖춰놨으면 이번 정부 때 제대로 시스템 발동돼가지고 막는 게 맞는 건데 제대로 안 갖춰져 이번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발칸포랑 비호복합이랑 이 지상배치 대공 무기들 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무기가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이거 안 돌아갈까요? 그러게. 훈련이나 아니면 이 맞춤형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건영 의원이 이번 정부 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 지난 정부 때부터 이거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 인정하고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고 현 정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뭐 지난 정부 안 갖춰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 더더욱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뭐 그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부 현 정부 탓할 거 전혀 없고 스스로 일단 이번에 현 정부 전 정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성하고 예. 지난 정부 때는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비호복합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다가 우리가 드론 잡는 신무기 만들었다고 엄청 자랑해서 팔려고 노력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팔렸는데 어떻게 이게 연원이 되냐면은 그때 사우디의 드론으로 그 후티 반군들이 예멘에 이제 후티 반군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사우디가 이제 정부군 편을 들어주니까 이 후티 반군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이제 유전을 공격하거든요. 드론으로. 예. 그래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드론이 이게 잘 방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사우디에 패트리엇이 없겠습니까? 근데 패트리엇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UAE랑 이 사우디에서 야 이거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근처에 오면은 기관총으로 때려잡고 멀리 있으면은 미사일로 때려잡는 이 비호복합이라는 무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냅니다. 비호복합이라는 네.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비호복? 네, 비호복합이라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가까이 오면은 우리 보통 이제 펠롱스 비슷하게 기관총 갖고 벌건포 갖고 다다다다 갈게 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는 예. 이제 미사일 갖고 이제 잡아내는. 그래서 먼 거리는 미사일로 가까운 거는 우리 기관총으로 다다 잡는 건데 일단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잘 안 된 게 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자체 탑재했던 이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UAE랑 사우디에 팔려던 이 무기조차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실전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못 잡았다는 거는 뭐 지난 정부 이번 정부 할 것 없이 어쨌든 못 잡은 겁니다. 못 잡은 거 갖고 서로 남 탓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서로 못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일단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비호복합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좀 더 작은 물체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타격 무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잡을 수 있는 발칸보다 있는데 문제는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이 탐지 능력이 부족했다면 탐지 레이더나 능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우린 충분히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북한이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예방주사를 세게 놔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무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과잉 자신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야, 이 북한에 우리가 눈높이 아직 못 맞췄다.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긴장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사실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실이 이제 잘 대응을 했느냐, 매뉴얼이 잘 돌아갔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안보 상황 점검 회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NSC를 열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NSC를 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인기다 보니까 이게 무인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자폭 능력을 갖추거나 공격 능력이 있었으면은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정찰 기능이고 이 자식이 휘저었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8일을 빨리 못 잡은 셈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일 이제 그게 공격 무기가 달려 있었으면 아마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대응이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중요한 거는 NSC를 열었느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북한을 우습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대비하는 태세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NSC를 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NSC 보통 어떻게 열립니까? 보통 우리가 근접한 부대에서 누가 갑자기 이제 무력 충돌이 있다거나 아니 그 전문 발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기 보고 칼 뽑는 거는 우리 국가 행정의 낭비란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 아무리 사안이 돼도 이거 NSC를 열고 지금 이게 국가의 안보 총체적으로 구멍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안을 보면서 얘기를 좀 지적을 해야지 상대방의 지적이 먹히는데 무조건 이 공격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야 왜 NSC를 안 열었어 이거 우리나라 빵꾸 났는데 이렇게 물어붙여대면은 이건 경중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이
중대사와 소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또 우를 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NSC를 열 정도의 사안 아닌 건 맞지만은 그에 어쨌든 버금가는 위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고 대응했어요. 제대로 좀 더 저는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갖고 와서 자폭하는 드론이 온다면은 그거 방어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방어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영공이 안전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종석 국방장관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이번 북한의 무인기 크기 한 2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죠. 무장할 크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폭탄을 싣고 뭐 이 정도의 드론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5m 이상 크기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무기가 무거우면은 네. 금방 잡혀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 드론이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배터리 용량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용량 한계가 이제 이 모터의 한계로 이어지는데 그 무기를 상대방이 타격을 줄 만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요 무거워서 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가벼웠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이제 정찰용 보냈네라고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경량화한 또 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 있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적의원 271명 중에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이렇게 부결이 됐고요.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고 따로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만큼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윤 기자께서는 예상하셨나요? 네, 저는 부결될 거라 예상을 했었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감안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프레이밍도 어떻게 짤 거다 대충 예상이 됐었거든요. 분명히 검찰 수사가 정치 공세라고 밀어붙일 거고요. 노웅래 의원 거부터 일단 막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나중에 체포동의안 났을 때 노웅래 의원은 해주고 왜 이재명 대표 거는 왜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제 방어를 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됐던 거긴 한데 참 씁쓸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공당이자 제일 많은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지금 사실 이거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체포 당해가지고 원래 제대로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을 방탄으로 좀 막아준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그러라고 원래 이 불체포 특권을 준 게 아닌데 그래서 원래 동의를 받아서 양심상 너네 그러면 그 체포 당할 사람 가라. 그래서 원래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동료니까 결국은 안 보내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편판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권력을 휘두르라고 원래 국민들께서 표를 준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승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다 아니면 뭐 이재명 미리 보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인데 이거 부결을 했는데 약간 정치적인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부담이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 때 이제 서로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노웅래 의원은 지금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일단 체포를 일단 영장을 내준 거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이재명 대표 체포까지 가는 어떤 수순을 볼 때 미리 여기서 좀 방어를 쳐놓고 이왕 욕먹는 거 그냥 여기서 한번 일단 쳐놓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하면은 이제 또 이번에 방탄으로 썼구나 하면은 받는 타격이 덜하죠. 근데 노웅래 의원 때는 응해주고 이재명 대표 때는 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일관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번에 세게 먹으면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어차피 그러면 에이 지난번처럼 또 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지금 생각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국민 여론이 보여주면은 어마 뜨거라 하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체포 동의안에 대한 예행 연습 또는 뭐 예비고사 예. 성격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는데 어쨌든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결됐는데 그 소식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 상권 또 마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윤 기자께서 취재해 오신 소식인데 정부와 업종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또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네. 또 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그 하루 한 달에 두 차례 네. 그 일단 일요일 날 저 지금 둘째, 저희- 넷째, 네, 둘째, 주일날 넷째죠? 아마 쉬는 네네.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맨날 찾아보거든요. 예. 이게 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긴 하니까 사실 좀 편리하긴 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계속 찾아본 이유가 지금쯤 아마 상생안이 통과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지금 네 지금 통과됐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상생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과됐냐면은 5시 15분에 통과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불과 지금 한 8분 9분 따끈따끈한 지났는데 소식이네요. 따끈따끈하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방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상생안이 통과됐는데 문제는 상생안이 통과됐다고 바로 이게 이제부터 우리 온라인 배송 가능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열어주자라고 지금 방향만 잡은 거지 언제부터 이걸 열어줄 거예요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 거는 말 그대로 원칙만 세운 거네요. 그렇죠. 대형마트는 이렇게 앞으로 풀어보자라고 했고 그 중소형 이제 그 재래시장이나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좋아 그러면 온라인 대응 능력을 좀 키워달라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같이 도와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방향을 이제 모은 겁니다 대표자끼리.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일단 12월 마지막 주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언제 어떻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 안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온라인은 좀 그래도 배송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 온라인 쓰는 사람이 어차피 중소형 마트 안 가거든요. 소형 마트 아니면 재래시장 안 가거든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오프라인상으로는 못 가는 거는 대형마트 못 가니까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대신 이제 우리 온라인 쪽 대응 능력을 같이 대형마트와 함께 예를 들어 뭐 대형마트가 그래서 같이 이제 배송을 같이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추시면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번에 앞을 내다보고 정부의 중재 하에 이번에 이런 좀 한 발짝 같이 나아가자는 합의안을 만든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형마트하고 네. 주변의 재래시장 소상인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시행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법으로 법제처에서 이번 그 대형마트 의무 이제 휴업 관련해서 이게 온라인으로도 이게 그 금지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도 포함해서 금지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이제 지금 이제 대형 마트 그리고 중소상공인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제처에다가 개정안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허용하는 걸로 해석을 넣었다. 그래서 네. 개정안을 옮기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김아나운서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휴일에도 이제 우리가 특배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미 뭐 기용이- 온라인 땡팡을 통해서 새벽 배송을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또 요즘에는 마트와 재래시장의 대립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립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와 재래시장이 좀 협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요즘 지금 들었습니다. 쿠팡하고 지금 저 롯데하고 지금 저 이마트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CJ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쿠팡에서 그 이마트는 워낙 큰 데니까 이제 싸게 넘겨줬는데 네, 문제는 네. 이제 쿠팡이 이제 우리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싼 가격에 넘겨달라 그러고 있는데 네. 롯데가 이제 우리도 싸게 넘겨달라는데 이제 CJ 허용을 안 하면서 이제 지금 납품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예. 요즘에 온오프라인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예. 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좀 늦게 온 이승윤 기자가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이야기 죄송합니다. 내일 못하리라. 있습니다. 김영민 내일 봅니다, 아나운서, 내일도. 네. 예,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